쓴소리입니다.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졌던 적. 분명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. 말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 말이 계속 마음을 긁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 혼자만 무너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. 그때 우리는 속으로 조용히 묻죠.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?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게만 설명되지 않습니다. 그 한마디가 유독 오래 남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.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움직입니다. 아무 말이나 상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. 들어도 괜찮은 말도 있고 듣는 순간 무너지는 말도 있죠. 그 차이는 단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해석의 구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. 오늘 우리는 왜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지, 그 감정은 어떤 구조에서 비롯되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해야 휘둘리지 않고 조금 더 단단하게 설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. 이건 단순히 멘탈을 강하게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지금 흔들리는 내 감정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 숨어있던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보는 시간입니다.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일상에도 작은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천천히 쓴소리 채널과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. 다 괜찮은 척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한 적 분명 있을 겁니다. 근데 머릿속은 시끄러웠죠. 누군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계속 떠올라서 그 순간으로 자꾸만 돌아갑니다. 회의 시간, 내 의견을 듣자마자 돌아온 상사의 무심한 피드백. 그건 조만인 것 같아요.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이 마음속 어디를 건드렸는지 나는 바로 움츠러들었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. 친구가 툭 내뱉은 농담처럼 들리는 말. 너는 맨날 그런 식이야. 그게 장난인지 비난인지 한참 지나도 구분이 안 되는데 어쨌든 나는 상처였습니다. 가족의 비교 섞인 한마디. 걔는 벌써 그만큼 했더라.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만 속에서는 작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. 지나간 말인데 왜 자꾸 떠오를까요? 왜 나는 그 장면에서 계속 멈춰서 있는 걸까요? 그 순간에는 아무 반응 못했는데 지나고 나서야 수많은 말들이 입속에서 맴돌기 시작합니다. 그때 그냥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걸. 그 말 좀 서운하다고 말이라도 해봤으면 덜 아팠을까?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혼자 감정을 꾹 삼킵니다. 그리고 마음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을 재생하죠. 이건 단지 그 말이 날카로워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에 어떤 감정과 서로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. 사람들은 말합니다. 그 정도 말 가지고 왜 그래? 그건 그냥 너한테 하는 얘기 아니었어.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. 그 말들조차 또 다른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죠. 상처는 설명하지 못하면 더 깊어집니다.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혼자만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감정의 언어를 잃어가기도 합니다.
하지만 그 감정은 당신이 잘못 느낀 게 아닙니다. 그저 아직 말로 설명되지 못했을 뿐입니다. 감정은 단지 기분이 아니라 우리 안의 기억과 연결된 정교한 시스템입니다. 말 한마디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그 말이 내 안에 어떤 감정 회로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. 상처는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해석이 더 아픕니다. 예를 들어 상사가 툭 던진 한마디가 나는 무능한 사람인가?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단지 그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. 그 해석은 대부분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. 어릴 때부터 반복되던 비교, 실패했을 때 느꼈던 수치심,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이 각인되었을 때 우리는 똑같은 상황 앞에서도 누군가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립니다. 그러니까 지금 상처받은 건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건드린 내 안의 미해결 감정입니다. 사람의 뇌는 위협을 감지하면 감정 회로를 통해 생존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는 물리적 위협뿐 아니라 심리적 위협에도 반응합니다. 누군가의 말이 나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비교하거나 내 존재를 흔든다고 느껴질 때 뇌는 그것을 나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강한 감정 반응을 일으킵니다. 그 감정이 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눈물로, 침묵으로 혹은 무기력으로 바뀌기도 하죠. 그래서 우리는 가끔 말도 안 되는 말에 말도 안 되게 아파합니다. 감정은 사실 그 말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만들어낸 의미에 반응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의미는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, 쌓여온 감정의 잔상,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. 결국 말은 방아쇠일 뿐이고 진짜 폭발을 일으키는 건 내 안에 쌓여있던 감정의 화약입니다.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같은 말에 아픕니다. 누군가의 칭찬은 잘 지나가는데 비슷한 유형의 말에만 유독 크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. 그건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. 우리 안에는 감정을 반응하게 만드는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. 반복되는 상처에는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. 누군가가 그만 좀 해라고 말하면 나는 내가 또 잘못했나 라는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. 비난보다는 사실에 가까운 말인데도 그 안에서 나는 더 거절당한 느낌을 받습니다. 이런 감정의 패턴은 과거의 경험에서 학습된 것입니다. 한 번, 두 번, 반복해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상처를 겪다 보면 뇌는 그 상황을 기억하고 비슷한 맥락이 감지되는 순간 감정을 먼저 꺼내 반응하도록 학습합니다. 이건 일종의 정서적 조건 반사입니다. 그 말이 나오면 무너진다. 그 상황이 반복되면 나는 작아진다. 이 반응은 너무 익숙해서 뇌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감정은 한참 앞서 반응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감정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내면의 신념과도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. 나는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사소한 실수나 지적조차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.
나는 늘 참아야 한다고 배워온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무례 앞에서도 이건 참아야지라고만 되뇌이며 감정을 억누르고 결국 안에서 무너집니다. 이처럼 감정의 구조는 단지 지금의 상황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, 내가 나를 대했던 태도, 그리고 나를 둘러싼 관계 속에서 오래도록 쌓여온 내면의 틀에서 시작됩니다.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그 말이 지금의 나가 아니라 과거의 나 전체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상처를 덜 받으려면 감정을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무시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.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말의 의미를 너무 깊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.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 아,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네 하고 넘깁니다. 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은 나를 향한 비난이다 라고 해석합니다.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해석 방식입니다. 모든 말이 내 진실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. 타인의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. 그 생각이 내 감정을 흔들 수는 있지만 내 존재 자체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.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 감정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. 그게 진짜 감정의 주도권입니다. 그 말이 왜 아팠는지를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. 내가 느끼는 감정의 방향을 누군가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. 우리는 늘 말의 대상이 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. 그 말을 아프게 받아들였다는 건 내 안에 뭔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뜻이고 그걸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점점 흔들리는 것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. 감정은 틀린 게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. 지금까지는 그 감정에 끌려갔다면 이제는 그 감정의 맥락을 내가 선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. 그리고 그 연습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감정을 지배한다는 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. 흔들리는 순간에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. 그 시작은 내가 상처받은 순간을 정확히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.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. 상처받았던 말을 하나 떠올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적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. 그 말이 내 안에 어떤 감정을 건드렸을까? 나는 그 순간 내 존재가 어떤 식으로 부정당했다고 느꼈을까? 이 감정은 내 안에 어떤 기억과 연결되어 있을까? 처음엔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생각 없이 넘겨버리던 감정을 멈춰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상처받았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. 그 말은 그 사람의 관점일 뿐이야. 나는 그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건드린 내 감정에 반응하고 있는 거야. 이 감정은 나를 지키려는 신호야. 이 문장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.
감정과 나 사이에 한 걸음 거리두기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. 그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반응 대신 선택이 가능해집니다. 또 하나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루틴이 있습니다. 상처받았던 말을 들은 다음 날 그 말을 적고 그 옆에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같이 적는 겁니다. 넌 그 상황에서 참 잘 버텼어. 상처받을 만한 말이었어. 그 감정 이해돼. 너는 그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야. 이런 문장들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타인의 말보다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을 더 중요하게 듣기 시작합니다. 결국 우리는 누구의 말보다도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가장 오래 듣고 살아갑니다. 그래서 그 말을 바꾸는 것부터가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. 상처는 아픔이지만 때로는 그 안에 내가 진짜 바랐던 것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. 우리가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건 그 말이 너무 날카로워서가 아니라 그 말이 건드린 마음이 이미 아팠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. 감정은 늘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나온 기억들과 아직 풀리지 않은 마음의 언어들이 모여 만들어낸 파동입니다.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.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상처 앞에서도 계속 느끼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.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씩 덜 흔들리고 조금씩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다. 천천히,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는 길입니다. 그 길 위에서 앞으로도 천천히 쓴소리 채널과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. 작은 한 발자국,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.